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투스 네오 입센터장 박건영입니다. 오늘 어둠 속에서 빛을이라고 하는 정치 표적 설명을 하는데, 표적은 뭐고 빛은 뭐고 어둠이냐, 이런 뭔 의미냐인데, 비유적인 의미죠. 암담하다 혹은 어둡다, 또 시험도 어려웠다, 여기에서 뭔가 희망이나 아니면 방법을 찾고 싶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우리가 여러 대학을 쓰는 건 아니고, 정시 배치라는 게 다양한 대학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한 대학을 골라가는 것이니까 나에게 적합한 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국수영탕 공부만 했는데, 이제는 나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가는 일, 요 시간이 좀 남았다는 의미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십시오, 이런 의미로 이제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이 설명회는 건국대 학교를 목표로 하거나 국민대 숭실대가 관심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또 그 이외에 또 안정으로 쓸 수 있는 골라갈 대학들을 고민한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가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저희는 적어도 학생을 한 번만 보고 상담하는 일회성 컨설턴트는 아니고요. 원래 시작은 학생들의 1년을 혹은 3년을 지켜보고 그들을 도와주고, 옆에서 있다 보면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피와 땀은 아니고 땀과 눈물 정도는 됩니다. 땀과 눈물이 아주 없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재수하는 학원에서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입시 시험을 치고 이제 그리고 자기 결과를 받아드는데, 지금은 가채점밖에 없지만 성적표가 나올 거고, 그 전에 이제 입시적인 차원의 준비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래야지 또 마음도 편해지고 또 마음의 정리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점수를 바탕으로 수시 어디로 써라, 논술 어디로 가라 얘기하고 나서 정시로 지원 가능한 대학의 조합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패턴이라든가 지식이 쌓이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입시적인 전문적인 안목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도 떨립니다. 물론 겉은 떨지 않지만 그건 어느 사람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저희는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서 환하게 웃고, 웃는 모습은 어디나 봐도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시험 어려웠죠? 근데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면, 수능이 쉬워서 그러면 그날은 웃는데요, 나중에 원서 쓰는 날은 울어요. 왜냐하면 동점자도 많고 표점도 낮게 나오고. 근데 어려운 수능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힘들고 뭔가 내 스스로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지지만, 내가 한 문제 더 맞았더니 원점수는 이렇게 낮지만 표점은 이렇게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수능이 오히려 원서 쓸 때는 분명해지고 내가 가능성이 있었구나 알게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요 얘기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받은 성적을 따져보면 아마 2, 3등급 아니세요? 4, 5등급이기도 할 테고. 근데 요 등급대 학생들이 받은 표점을 보니까 3등급 컷이 116, 116, 118, 118, 대체로 요 비슷하게 조정이 돼 있죠. 그 말은 시험 자체의 출제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학생들의 어떤 성적에 맞춰서 등급을 이제 산출하도록 그렇게 출제했다는 거고요. 또 그 등급 간의 컷이라고 해서 급 간의 점수라고 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6에서 8점 정도 나고 있어요. 저 위에는 어려운 바람에 18점이나 큰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요 2, 3, 4 등급대 학생들은 6에서 7점 정도의 표점 차이를 이루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게 누적된 어떤 결과를 보더라도 이 표준 점수는 백분위처럼 조금 이제 완전히 일정하진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추정 가능한 나름의 그 수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난해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입시를 추정할 때 어느 정도의 그 2, 3등급대 학생들의 그런 변별력에 대한 그런 추정이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이건 이제 큰 틀에서의 원칙이죠. 그러면 어떨 때는 좀 헤매게 되고 어려워지는가? 저 과거의 그런 표준 점수 차보다 그 점수 차가 너무 쉽게 나서 급간이 줄어들어서 몇 칸밖에 안 되는 점수가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칸이 한 대여섯 칸이었는데 어렵게 나서 여기조차도 1등급과 2등급 혹은 2등급, 3등급 사이의 최고와 최저점의 차이가 10점 이상 날 경우는 훨씬 더 변별력 있는 시험이니까 배치가 조금 다르겠죠. 자, 그런 이유로 해서 제가 여기 점수와 연관된 거를 설명드리면 어느 정도 변별력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점수를 환산해서 원서를 쓰게 될 때 지난해와 지지난해 입시 결과는 충분한 참고 대상이 된다. 이런 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교차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교차에 대한 걸 한번 볼까요? 수학 이 성적과 수학 선택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연동을 해서 조정화 점수로 표준화 점수를 통해서 이 점수가 나왔는데 봤더니 최상위 학생들 보면 148, 141, 145로 사실상 변별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 선택자가 유리한 표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적이 148이 나올 때 확통이 138이 나와버리면 똑같은 100점이라도 결과적으로 미적분 선택자가 유리해서 또 그 아래도 그런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실 거라고 가정하면 교차해서 문과 쪽으로 지원할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모집 요강의 수학 반영률이 높다. 뭐 이런 정도면 교차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유사한 성적대를 받았기 때문에 교차를 해서 넘어가서 그것도 확실히 100% 붙는 날 합격에 확신이 없는데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드는 거죠. 그리고 이과 학생들의 속성상 이과는 사물을 좋아해요. 문과는 뭐 거울 하나 보면 환상, 뭐 미남, 뭐 연예인 이렇게 하지만 이과는 거울을 보면 반사의 각도랄지 재질에 대한 고민이랄지 뭐 조명 이런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요. 그런 학생들이 과연 교차를 한다고 해서 쉽게 교차할까? 제가 보면 수시에서 원서 쓸 때도 화생 쓰는 친구가 갑자기 지학과 관계된 얘기 쓰고 그러면 엄청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한 원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점수도 그렇고 뭔가 요인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으로 첫 번째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배치를 하는 것들이 이제 조합을 가나다군 찾아서 가장 점수에 맞는 대학을 찾는 거잖아요. 물론 총점상으로 부족한 학교가 있어요. 그럼 못 쓰는 거지만 총점상으로 만약에 예컨대 경기대 학교인데 총점이 1대 1대 1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치를 먼저 거칠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배치표 점수 보셨죠? 근데 이제 그 대학이 1대 1대 1이라는 동일한 비율을 선발하는 게 아니라 문과니까 국어 반영 비율을 높일 수 있단 말입니다. 서경대도 경영 쪽은 우리는 수학 잘하는 애보다는 국어나 영어 잘하는 애가 필요하면 반영 비율을 달리 하는 거죠. 원래 의도는 그거예요. 근데 뭐 비슷한 학교끼리 비슷한 조합이면 우리 아이를 빼앗기겠네 해서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자율적으로 두면 이렇게 자기 학교에서 유리한, 자기 학교 뽑고 싶은 인재에 해당하는 과목의 비중을 높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고를 때 뭐 경기 서경대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40%야? 국어가 여러분 말로는 깡패죠, 깡패.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최저가 낮다는 얘기는 나 국어 망했다 그러면 여대를 쓰는 거죠. 남학생들은 여대 아닌 다른 학교에 반영비율이 낮은 학교를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수고를 이 시간에 하는 거지 뭐 서비스 이용해서 집어넣으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 그건 전국에 있는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이기도 하고 뭐 꼰대 같고 잔소리 같지만 아니 그래도 이런 부분이 개념이고 원리인데 자꾸만 문제풀이처럼 그런 건 반복하면은 과연 내가 스스로 선택할 때 어떤 개념과 나름의 주관이나 이런 게 설까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직접 찾아보시는 게 어렵지 않고 여러분의 아날로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지금 슬라이드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고딕체나 공서체잖아요. 저희 진지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요 비율에 대한 것들을 좀 진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최고와 최저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얘기 또 나오는데요. 수학 이렇게 돼 있어요. 수학에서 가장 반영 비중이 높은 학교는 중앙대예요. 총점상으로 중앙대가 나오면 중앙대 수학을 또 게다가 잘 봤으면 저기를 쓰는 거고요. 내가 총점상으로 가톨릭대 인문이 나오는데 수학을 게다가 또 잘 봤어 그러면 당연히 가톨릭대 인문을 쓰는 거고요. 성신여대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국어 망하고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면 오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참에 성신여대가
뭐 요강을 정말 대단히 다양하게 바꿨어요. 그 말은 그동안 성신여대가 다수의 학교에 자기 자원을 빼앗기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각각 학과에 맞는 이런 선발 방식으로 다양하게 뽑다 보면 적어도 요 학교에서는 딱 맞는 학생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성신여대가 지금 빈번히 출몰하는 이유가 실제로 그 학과마다 반영비를 달리하게 되고 그걸 세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특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수학이 최저라고 했는데 문과에서 20이면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수학을 안 보는 건 아닌데 10% 보는 건 거의 무시하는 거죠. 그럼 어디를 보겠는가? 나머지 영역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에 대해서 탐구는 보시면 사회탐구, 과학탐구 뭐 이렇게 해서 뭐 이과는 참 좋아요. 문과 같은 경우는 과탐이 지정이라서 이과로 교차를 못 하는데 문과 쪽의 학교는 과탐, 사탐 다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반영 비율이 맞으면 막 지원하는데 탐구를 또 잘 본 아이들이 교차할까?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탐구를 잘 보는 학교들이 간호가 있긴 하다. 근데 간호 쪽은 자연계로도 쓰겠지만 이런 학교들이고 이런 학과라고 하면 안 쓰지 않을까요? 성신대 유아교육에 탐구 30이니까 나 교차할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문과 학생 중에서 영어나 수학을 폭 망했다. 안타깝지만 혹은 점수가 좀 표점에서 불리하다 이런 거죠. 그게 망한 거네. 그래서 국어나 탐구의 반영 비중이 높은 성신대 유아교육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최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역시 또 성신여대의 동무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닌데 성신여대는 정말 다양하게 어디는 강하게, 어디는 세게 이렇게, 어디는 약하게 이렇게 반영비를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시립대학교 하나 찍어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가 사탐을 10%밖에 반영하지 않고 게다가 조금 변별력도 낮습니다. 그럼 국수형 중심에 선발한다. 경기대학교는 보니까 사탐, 요건 좀 다르네요. 경기대학교는 사탐 10%지만 시립대처럼 그렇게 탐구 성역 영 자체를 그냥 뭉개버리듯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반영비가 적게 낮은 대신 국어를 많이 보는 것. 경기대 서울이면 이때 경기대라고 해서 저쪽 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문과는 이쪽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텔 경영이라든가 이런 쪽이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는 좀 작더라도 나는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저 학교를 찾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서를 쓰다 보면 학교도 보정하지만 학과도 보정해야 되고 또 학과를 보정하면서 학교를 그래 호텔 경영 꼭 세종대만인가 경기대학교도 한번 써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영어입니다. 영어는 이번에 시험이 어려웠죠. 그래서 3등급, 4등급 학생들이 많아요. 학생들이 이제 등급별로 실제 반영 점수를 따져봐야 되는 건데 잘 봤다 그러면 서경대고요. 못 봤다 그러면 이 대학이고 가톨릭대 간호 같은 경우 인문 뽑는 경우는 영어 반영 비중이 1000점 만점에 실제 반영 점수가 10점이네. 무척 비중이 낮네요. 그리고 거기에 깎일 때마다 0.5점씩 감점인데 이 정도면 뭐 영어 자체가 큰 변별이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국수영탐 이런 걸 따져보시면서 내가 어느 대학에 맞는지를 골라야 되는 겁니다. 한 대학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대학을 골라보는 것도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의대 쪽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박스 그래프 얘기를 좀 보여드릴 텐데, 자, 이렇게 박스 그래프, 요거는 요게 세로가 뭐냐면 원점수예요. 그러니까 국수영탐의 원점수 합인데, 뭐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빼면 국어 수학을 100점, 100점, 50, 50이니까 300인 거죠. 여러분이 받은 성적, 채점한 상황이잖아요. 가채점 성적. 원점수밖에 없죠. 표점이라든가 100분위는 추정한 거. 원점수는 분명히 받아들었죠. 그거로 저희가 추정을 하면 거칠죠. 거칠지만 추정해 보면 대체로 서울 과기대, 인하대학교는 220에서 215 정도의 학생들이 이렇게 원서를 써서 지원하죠. 왜냐하면 지원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좀 위에 있죠. 그러니까 모든 학과를 쓸 수는 없지만 이 학과 중에서 문과 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인기학과는 어느 학과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과가 인기학과입니다. 비인기는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학과가 비인기예요. 불교학과 좋아하세요? 한문 즐기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비인기학과는 그런 학과. 여러분 유튜브 방송 좋아하죠? 그리고 CEO 되고 싶죠? 인기학과입니다. 경영 미디어. 그런 학과들의 이렇게 분포가 이렇게 높이 아래로 낮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서울 과기대부터 제가 이렇게 보면
요 오른쪽으로 아래로 쪼르르륵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과기대학교가 문과 학교 중에 이 학교가 이제 그래도 국립입니다. 나름. 그래서 국립이고 학과는 문해창작학과도 꽤 유명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하대학교, 아주대학교, 단국대학교 쭉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이걸 참조할 것은 그러니까 옛날에 원서 쓸 때는 떡 하나 골라야 되지만 세 개를 쓴단 말입니다. 그럼 고르는 세 개는 군이 한 군에 하나씩 고르는 거지만 점수가 이렇게 걸쳐 있다 그러면 그 걸쳐 있는 대학으로 내 위치를 잡아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환산 방식 때문에 총점이 아까 1000점도 있고 600점도 있죠. 그거에 따라서 이 대학엔 유리하다. 난 국어 잘 봤는데 국어 40이네. 그럼 올라가게 되겠고. 그럼 학과도 어떻게 될까요? 상위로 보정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점수가 불리하다 그러면 학교는 못 버려. 그러면 학교를 못 버린 대신 학과를 좀 보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조정해 보는 것들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하실 일이 아닐까라는 거죠. 자, 이제 수능 지원 조합을 위해서 각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저희가 이제 나름 그 지원 가능 건을 고민해서 하기 때문에 쭉 해서 학교들 보시면 지금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인원을 보시면 다 늘었죠. 이렇게 저는 등감이죠. 지금 계속 넘겨드리는데 자 지금 보시면 전년 대비 다 이렇게 늘었죠. 고려대 착한 학교죠. 2배 이상 가까이 2배 가까이 인원 정시 인원을 늘렸으니까요. 지금 이 모든 학교를 보시면 건국대학교도 한두 명이라도 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시가 40%가 이제 권장을 한 거잖아요. 인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그게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위 대학에 선발하는 인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냥 나의 성적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이제 모집 인원이 일정할 때고 모집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의 지원은 내가 요 정도의 성적이 전년도에 입시에서는 여기를 갔다면 올해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계산하더라도 조금 더 상위 대학에 쓸 수 있는 자리가 남아 있는 겁니다. 자리가 남아 있으면 몇 명이 더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자료집을 이제 드릴 텐데 자료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자료집을 이제 드릴 텐데 자료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그 자료집이에요, 자료집. 그래서 이 자료집을 보시면 이렇게 좀 보시기는 한눈에 보시기 편하라고 하는데 눈이 아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노안에 오신 분들은 안경을 벗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이렇게 지금 제가 국민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민대학교 모집 요강을 보면 이와 같이 한국어 문학부부터 단과대학을 보통 인문부터 시작하잖아요. 사회과학대학, 뭐 이렇게 상경계학 그리고 이렇게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차 가능 여부는 교차라고 표시해 두었고 계열도 이렇게. 그러니까 모집 요강에 교차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근데 저희는 요강을 보고 이거 교차 가능하다 이런 얘기니까 문과는 문과 쓰는 게 교차가 아니죠. 이과가 문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모집군이 이렇게 가나다 세 번의 군에서 모집하는 그러니까 다군에서도 모집하고 나군 가군 국민대는 뭐 가나다 다 있네요. 그리고 모집 인원은 요 최초 인원이고요. 요게 전년 대비 증가는 제로는 없는 거지만 2명 늘었네 2명 늘었네. 보시면 저 위에서 많이 늘었으니까 그런 효과도 있겠지만 여기도 또 인원이 조금씩 늘었어요. 이건 분명한 좋은 소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망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잘 보시고 내가 이 대학을 쓸 수 있겠다라는 건 분명히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더 깊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군 변화가 없으면 X. 그러니까 국민대는 군을 바꾸지 않았어요. 서울대가 바꾸면서 군이 다 바뀌기 시작했죠. 막 스워치 하듯이 막 스와치해버리고 그랬는데 국민대는 그냥 자리 유지했어요. 그리고 세 번의 기회상 국민대와 경쟁학교가 같은 군에 와버리면 분산이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대는 다른 학교 쓴 학생이 국민대를 쓰면서 뭐 분산 효과는 분이 나눠졌으니까 분할이 되겠죠.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여기 오른쪽에 이 표는 국민대학교의 모집군과 최초 인원, 수시 2월 인원. 그러니까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해서 넘어온 인원이 3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시원서 쓸 때 꼭 그런 얘기 할 겁니다. 뭐 12월 말에 우리가 보통 수시를 합격자 발표하는 게 한 12월 16일, 그리고 20일 정도에 거의 끝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전화했는데도 일테면 통화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일테면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이제 결국 못 뽑으니까 정시로 넘어가는데
그 인원이 이렇게 수식 인원이 됩니다. 국민대는 진단이 2월이 많지는 않았네요. 최종적으로 그래서 요 인원을 정시로 선발하고요. 경쟁률은 뭐 9대1, 3대1 다양합니다. 그럼 이런 경쟁률도 학생의 학과 인기도를 반영하기도 한 거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경쟁률이 낮으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는 우리 확률을 배운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확률이라는 건 일어날 가능성인데 그건 결국은 통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확률은 실제로 지난해도 그랬는가 했을 때 경쟁이 낮으면 합격률이 낮은가? 한번 볼까요? 경쟁이 낮은데 87.5, 88, 87, 88.5. 그래도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을수록 합격선도 낮았다라는 걸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료집을 만들었고 국민대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국민대학교는 사실 전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 고르게 반영한다. 30, 20, 30, 20. 뭐 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리한 방식, 불리한 방식 뭐 특별히 없다라는 점이고 딱 하나 있다면 이 100분위 반영 대학이에요. 100분위는 100이 기준이고 나보다 못한 게 99, 98 나타나는 그런 등급인데 국민대학교는 지금 잠깐 입결 보시면 지난해 100분위의 학생 70%과 평균이 88, 85 이 정도 상위 한 15% 정도 학생들이 합격한 거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 학생들이라면 100분위로 환산했을 때 내 점수에 유불리를 따져서 지원하면 되겠죠. 자, 숭실대학교로 넘어갑니다. 숭실대학교는 아까 국민대가 가나다군 뿌려져 있죠. 숭실대도 가나다군 뿌립니다. 둘이 서로 약간 경쟁하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너도 그래? 나도 그런다. 이런 걸 서로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치킨 게임이라는 게 결국 조금 더 싸게 어떻게든 해서 상대방을 이겨보겠다는 얘기고 국민대와 숭실대는 여기서 바꾸면 저기도 바꾸고요. 저기도 바꾸고 여기도 바꿔요. 근데 숭실대는 어떤 식의 선택을 했냐면 너희들은 100분이니 나는 표점을 하련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점수상이 비슷하지만 100분이 유리한 학생은 국민대학교로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를 쓰는 학생들은 표준점수 유리한 학생들이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지만 아주대를 쓰고 아무래도 서울 서부에 있으니까 인하대를 쓰고 이러면서 이제 숭실대를 붙고 그래서 선택권이 다양하게 나타나더라. 그 학교의 특징은 뭐냐면 국민대 붙고 아주대나 국민대 붙고 인하대 붙은 아이들보다 숭실대 붙고 아주대 붙은 아이들이 많아요. 이유는 표점 반영 방식이고 그거에서 비슷하게 합격권이 형성되니까 두 학교 중에 선택을 많이 하죠. 숭실대를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우리가 사실 무겁게 하기로 했고 진지하게 하기로 했는데 점점 가벼워지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진지하게 다시 가서요. 보시면 이 숭실대학교 같은 경우 문과학교로서 실제로 아주대와 인하대, 숭실대 중에 숭실대의 선호도가 높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 교차 지원 가능성이 높다고 된 이유는 아무래도 상경계열이니까 점수상으로 숭실대를 쓸 수 있는 그 아래 그룹의 학교라면 이과 아이들이 교차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 저희도 이 자료를 수능 전에 만들어 두고 이제 이렇게 인수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보다 가능성은 있지만 높다라는 말은 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문과건, 이과건 역시 학생들 특히 공대가 유명한 학교긴 합니다만 그래서 공대가 조금 더 합격선이 높고 문과 같은 경우는 뭐 이 비즈니스학과 정도 학교에 따라서 이제 선호도가 학과에 따라 선호도가 좀 낮고 높음이 좀 강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근에 경희대 학교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아주대를 수원 지역 학생들이 모두 선호하거나 그렇게 선망하는 학교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 교통의 속성상 수원 지역은 서울과 굉장히 소통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서울 쪽으로 많이 원서를 쓰고 빠져나가다 보니까 아주대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입학 배치표보다는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전년도 입시를 참고하는데 전년도 입결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점 궁금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개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학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고 학교의 자율이라고 하니 근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아주대는 실제 배치보다 컷이 좀 낮다. 이유는 지역 학생들의 외면이 좀 있다. 이런 거죠. 다음은 이런 이비즈니스 학과 같은 경우는 좀 상위 그룹 학과고요. 금융공학과도 인기가 좀 높습니다. 반면에 이제 사학과나 문학 콘텐츠나 이런 학과들 일부는 그 합격선이 좀 낮은 특징이 있고 추합도 많이 돕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입니다. 같은 인하대와 아주대가
사실은 배치표상에서는 유사하게 경쟁 구도가 있는 건 사실이고, 실제로 의대도 보더라도 인하대, 의대와 아주대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간에 요강을 막 바꿔서 좋은 인재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 그럼 어떤 특징이 좀 있냐면, 같은 경쟁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인천 지역 자체에서 인하대를 선호한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인하대학교에서는, 인천은 인하대학교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한 것 같고, 그리고 그 학교의 선호도 때문에 합격선이 많이 낮아지지 않는 특징은 있어요. 대학 내부 이슈로 뭐 지원 기피가 있을 수 있으나 인천 지역 학생들이 그 이유로다가 나는 여기를 안 쓰겠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재정 지원이 안 돼서 대학이 망한다 그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저희가 문이과 같이 해서 그런데요. 배치 점수 대비 최종 입결이 큰 폭으로 낮은 대학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체적으로 모든 학과가 다 합격선이 내려가거나 그러진 않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기는 이제 인하대학교의 학과를 보고 계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모집인원 보셔야 되고, 진감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반영 방식 보셔야 되고, 교차하는가 안 하는가. 근데 교차 가능성 올해는 좀 낮아졌다라고 보면 전년도 입결을 바탕으로 70% 컷인데, 상위 대학의 모집인원의 증가와 더불어 올해 배치는 그래도 좀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프랑스 언어학과 이런 데는 대표적으로 배치가 낮은 학과에 해당하고요. 그러지 않고 좀 미디어나 이런 쪽은 여전히 인하대 학교에 선호도가 높은 학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태 물리는 예전만큼 인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고 컷만 좀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막상 아태 물류에 쓰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낮은 성적으로 합격하는 것을 제가 가끔 목격합니다. 자, 다음은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 특별히 변화가 없는 그런 학교이죠. 근데 이제 여기에 뭐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과 쪽이기 때문에 문과 쪽을 보시면 뭐 경쟁대학과의 반영 비율이야 이런 게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30, 30, 20, 20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제 어떤 영역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정말 극명하게 아주 끝장을 보겠다는 그런 학교 빼고는 학생들이 딱 요 유리한 구조에 맞는 학교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환산해 봤을 때 유리한 총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비슷비슷하다면 그 반영 비율을 이렇게 대부분 보면 30, 30이라 하더라도 사실 환산해 보면 엇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내가 내 영역의 환산에 가까운 학교들을 원서에 자동적으로 집어넣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그 의미에서 보면 세종대학교가 뭐 크게 여기에 어느 과목이 유리하니까 써야 된다 이거보다는 대체로 원만하게 이렇게 망해도 저렇게 망해도 총점상으로 세종대가 된다면 원서를 써라. 왜? 세종대를 쓸 학생들이 모두 고르게 저 성적이 나오지 않고요. 약간의 이렇게 블랭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70% 컷을 한번 볼까요? 평균 여기 국어국문학과가 84예요. 84. 아까 국민대의 그 컷하고 비슷하죠? 근데 보시면 평균 84지만 국어가 74인 친구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근데 세종대학교는 아까 국어의 반영 비율이 얼마였어요? 30이었거든요. 30인데 74가 써서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꼭 반영 비율에 대한 얘기가 극명하게 센 학교가 아니라면 사실상 총점상의 유불리 이런 부분으로 상쇄해서 원서를 쓰고 합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히려 20% 반영하는 여기 탐구의 성적이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경우가 더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맞는 나는 뭐 망했고 뭐 잘했으니까 요 대학 가야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찾는 것이 딱 안 될 때는 결국 총점상의 그런 평균을 보면서 지원하는 것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는 죽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용인 쪽이나 이런 쪽, 동탄 쪽의 학생들이 또 주택도 많이 생기고요. 당연히 이쪽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지겠죠. 학생들도 입시적 거리도 중요하지만 물리적 거리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서 버스 타고 한 번 간다. 거기 가지 굳이 멀리 있는 학교를 가지는 않겠죠. 또 그런 학교가 사실 주변에 굉장히 많은 주택군을 끼고 있다면 이 학교는 다른 입시적인 것 이외에 그런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합격선이 낮아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과 쪽 단국대는 나름 상담심리학과 사학과에서 꽤 나름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학교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국대에 적정한 학생들이 보통 건동홍이나 이런 쪽 국민대 숭실대 쓰기도 하고 또는 안정으로 광운대나 명지대를 쓰기도 합니다만 나름 단국대 자체의 성적대가 지금 저기 보시는 저 반영 비율을 고려해서 원서를 써보면 거의 이렇게 세종대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세종대와 단국대
어디는 서울이고 어디는 수도권이다 이 차이를 느낄 수 없는 게 바로 단국대 입시 결과라는 부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도시기획, 부동산학과, 커뮤니케이션학과 이런 학과들도 꽤 유명한 학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문과학교보다는 공대로 유명한 학교죠. 물론 미디어 쪽, 뭐 심리, 뭐 동북아 산업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올해 수능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표준 점수를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번에 사탐에서도 표점 반영해서 70점이 넘는 그런 과목들이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탐 자체가 반영 비율이 지금 보시면 25거든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보정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잘 본 사탐 성적을 반영을 해버리면 다른 성적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탐구 2개잖아요. 그럼 탐구 2개인데 25예요. 그러면 70 받으면 140이고 국어는 오히려 잘 못해서 뭐 되면 130이 나왔다고 하면 훨씬 더 이 탐구 성적 자체가 유리하고 20% 반영하는데 여기는 25%니까 와 그러면 나는 탐구를 잘 봤으니까 여기 광운대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광운대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이런 계산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부분도 필요하다. 저렇게 전구를 켜놓은 것은 좀 잘 연구해 보시면 광운대학교도 점수보다는 높여가는 게 아니라 낮춰갈 수 있을걸요 이런 거죠. 실제로 입시 결과를 보면 배치 점수는 광운대라든가 뭐 국민대라든가 뭐 이렇게 딱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낮죠. 근데 난 81, 100분이 82 이 정도로 해서 여기는 79까지 있습니다. 소위 그 지금 국제학부는 79 정도 있는 걸 봤을 때 역시 학생들의 합격 점수 그런 부분에서 광운대학교가 갖고 있는 포지션 이런 것들이 어떤지 그리고 탐구를 내가 잘했다라고 하면 거기 써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다시 저쪽으로 가서 죄송한데 자 탐구 볼까요? 합격자 탐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다른 과목이 100분위가 80일 때 여기 84, 83으로 탐구 성적이 높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광운대에 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걸 고려했다라는 거 혹은 그런 부분에 학생들이 많이 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럼 확률이 높다는 얘기가 되겠죠. 과기대학교가 있습니다. 뭐 여기는 서울산업대학교는 예전에 학교가 이제 국립화되어서 지금 여전히 명명을 이어오고 있고 노원구 공릉동에 있죠. 원자력병원 근처에 있습니다. 뭐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존재를 모릅니다. 사람들이 과기대라고 하면 어디에요라고 하는 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없다는 얘기는 관심이 적다는 얘기로 연결되고 역시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점은 아까 광운대와 마찬가지로 유리하다면 쓰기 바란다. 근데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고 혹시 뭐 테크노 경영 쪽에 관심이 있으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 들어가서 그쪽 공대 쪽하고 연결된 글로벌 테크노 경영 이런 쪽을 지원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학과의 보정도 있고 학과를 내가 이 학과를 가겠다 그러면 약간 학교를 조정해서 서울과기대를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명지대학교입니다. 명지대학교 문과는 서대문 쪽에 있죠. 이 명지대학교의 인문사회 계열의 반영 방식은 국어 30, 수학 30, 20, 20.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결국 사실상 대학들이 아까 봤던 특징적인 어떤 선발 방식 이외에는 대부분 국어를 반영하는 문과가 많고, 그래도 수학은 그래도 변별력 차원에서도 많고, 영어는 절대평가리가 조금 낮췄고, 남은 거는 이제 탐구인데, 탐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 부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잘한 걸 혹은 좋아하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변별력을 너무 갖추지 않겠다라는 그런 반영이 좀 있어서 단일 과목이 국어, 또 수학 이런 부분의 반영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자, 사설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달라진 게 뭐가 있는가라고 하면 이 문과에서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명지대학교 같은 경우 뭐 일단 참고하시는데 하나 탐구가 2개에서 하나 반영하니까 탐구 하나 망한 친구들이 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고 워낙 명지대학교는 학과가 적은 편이고 학교가 사이즈가 작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집 인원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뭐 경영학과는 117명, 54명을 뽑으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명지대 경영 뭐 이렇게 쓰고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학교인 성신여자대학교입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반영 비율이 정말 다양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선발 방식에 대해서 아까 어떤 학부모님이 물으셨는데 왜 이렇게 바꾸는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전 2가지로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이 방식으로 선발했을 때 학교가 목표로 하는 나름의 선발 인원이 제대로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유사한 선발 방식을 쓰게 되면 다른 경쟁 대학이 유사한 경쟁 방식을 쓰는 학생들이 여기저기 지원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내 선택이 아니라 또 여대라는 약간의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빠져나가는 거죠. 차라리 우리는 어떤 영역을 잘 보내가 중요해라고 해서 아예 그 학과의 반영, 과목의 반영을 높여버리게 되면 이렇게 반영 비중이 특이한 학교가 어디 있겠어요? 예를 들면 경제학과인데 국어 10, 수학 40, 탐구 10, 영어 40인 학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성신여대 경제학과라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이 학교를 쓰게 되더라라는 말이 되겠고요. 학교 학생들 여기 이런 부분 영어 변별력을 좀 낮췄다는 점, 85점 3등급 줬던 것이 94점 배점이 낮아졌다는 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는 성신여대 올해 입시 상황을 고려할 때 딱 맞는 학생들이 아까 말씀 많겠나요? 꼭 그렇지 않을 거예요. 너무 다양하니까. 맞춰서 쓸 수 있다면 그래도 또 많이 늘어난 정시 인원을 고려하자면 합격 가능성 높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춰서 쓰시면 되는 메뉴가 다양한 성신여대. 저는 이 학교가 잘 찾아보시면 빛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마무리했고, 슬라이드는 이렇게 계속 원래 지금 요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현장에서 이제 갖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좀 길게 하진 않고 글씨도 작으니까요. 제가 앞서 미리 다 얘기하고 그래서 이렇습니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이 자리 오시지 못한 분들은 저희 학원에 전화 거셔서 이메일 알려주시면 저희 파일을 드리고, 현장에 가까우신 분들은 직접 오셔서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이렇게 눌러서 확인해 주신 다음에 현장에 오셔서 확인하시고 받아가시는 방법이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학교들, 성신여대 학교들, 문과학교로서 다양한 학교들이 있고 어학이 좀 강하죠. 그런 학교의 선발 방식을 쭉 보셨고, 역시 모집 인원은 전년 대비 늘어났습니다. 자, 이제 지원 조합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이 표가 뭐냐면 그룹을 제가 한 4개로 나눴고, 일단 예를 들면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모집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지원 기회가 있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는 가군, 나군의 분할 모집이고요. 홍익대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고, 국민대는 국민대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나군도 있고 가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숭실대학교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벌처럼 해서 가나다 같이 이렇게 뽑는데요. 자, 이렇게 소위 유사한 성적대 학생들을 뽑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그 대학의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 유리하고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꼭 학생들 하나하나 유불리도 있지만 어떤 대학이냐에 따라서 전체 학생들에게 유리해지는 모집 인원이 늘었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학생의 선발의 문이 좀 유리해진 학과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숙대, 아까 말씀드린 모집 인원 많이 늘었죠. 동국대, 요건 잠깐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호불호가 있는 불교 관련 학과라는 인식이 있어서 학생들이 기독교 출신 학생들은 좀 쓰지 않는, 또 과거의 동국대의 그런 나름의 전통에 대해서 학생들은 잘 모르기도 하죠. 홍익대학교는 선호도가 높습니다. 근데 홍익대학교 자체가 또 한편으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되니까 나 탐구 잘 봤네? 표점 반영해? 그럼 나 총기대 써야지,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인하대학교, 대학 관련 이슈가 있다는 게 호재다, 악재다, 이걸 떠나서 인하대는 기본적인 성적대 학생이 쓰긴 하지만 워낙 학과가 많기 때문에 꼬리가 길다. 다시 말하면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난 인하대를 써서 학교를 나름 높이고 싶다. 학과는 나는 좀 양보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한다면 인하대학교도 저 같은 레인지의 대학 속에서 올해는 좀 추천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라간 연습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표적을 얘기 드렸는데, 표적이라는 게 똑같다면 누가 쏴도 이제 유불리가 없겠지만 표적이 어딘 크고 어딘 작다면 큰 표적지를 했을 때 조금 비껴나가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 그만큼 덩치도 있다는 얘기니까 행운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민대라든가 동국대 이런 학교들이 제가 봤을 때 올해 표적이 되고, 성신여대나 광운대, 상명대, 과기대, 광운대도 마찬가지로 표적 대학으로서 여러분이 활을 쏴서 혹은 입시에서 어떤 나름의 타깃을 정해서 목표물을 명중하려고 할 때 이 대학들이 올해 이슈가 있는 대학이다. 상명대를 끝으로 말씀드리면 100분위 1 반영으로 바뀌었어요. 피점에서. 그러니까 100분위 1 유리하다라는 환산 방식이 뜬다면 상명대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 조합에 대한 걸 1단계를 마쳤고요.
이제 실제점이 오면은 실제점을 바탕으로 여러분 성적표가 12월 10일 날 나오니까 그때 받아서 또 그거는 여러분 성적표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수험생의 성적이 그대로 이제 통계로 나오니까 그걸 바탕으로 좀 더 정교한 배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또 배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모의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 단계에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합을 만들어 놓고 어둠을 좀 내모셨어요. 그리고 등불을 좀 밝혔어요. 그러면 이제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좀 쉬셔야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조금씩 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거나 아니면 내 길이 어떤 건가를 알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는 쉽게 쓰진 시라고 하는 윤동주의 시인데요. 여러분도 어둠을 내몰면서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차분하게 다음 정시 지원을 준비해 주시고 에너지를 세이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